그렇게 좀 안 생겼긴 한데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오늘의 집 스토어 있잖아요. 거기를 심심하면 그냥 들어가서 보고 그러다가 옷은 그냥 그때 그렇게 입고 있었고 약간 밋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선글라스 바로 가져왔습니다. 청소기가 총 모양이랑 비슷하잖아요. 마치 약간 전투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디빌딩 규정 포즈가 있거든요. 에어컨이 이제 크니까 좀 웅장한 포즈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라든지. 원래 그렇게 찍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. 처음에 찍을 때는 이런 걸 왜 찍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 찍고 나면 약간 수평도 내가 맞추게 되고 보정도 좀 하고 알림이 뜨니까 좋아요라 그러잖아요. 그게 많이 돼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봐줬구나 그런 것도 약간 좀 만족감 느끼고 친구들이 이제 연락 와가지고 이거 네 아니냐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저도 아 이게 페이스북에서 좀 화제가 됐구나 알게 됐었어요. 초반에는 좀 봤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일도 조금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챙겨보지는 못했어요. 자기는 뭐 그런 거 사람들 댓글 신경 안 쓴다 하면서도 정말 30초에 한 번? 다시 동영상을 또 봐. 또 보고 또 댓글 또 올려면 또 보고. 아까 댓글 안 본다고 하던데 다 봤을걸요. 처음에 연락 오셨을 때도 관종으로서 좋긴 한데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 드리고 점점 날짜가 다가오니까 조금 많이 떨리더라고요. 질문이 뭐였죠, 선생님? 안녕하세요. 아기 용품 같은 게 부피가 좀 큰 것도 이렇게 많기도 하고 장난감도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유지하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. 아기를 케어하다 보면은 치우는 시간도 부족하고 괜찮아. 1억 원 플렉스 거기 참여했었어요. 처음에는 친구가 한 걸 보고 내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아기 낳고 신생아 시절이었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장바구니 담다가도 졸기도 하고 1회차부터 3회차까지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참여한다고 인증 올렸던 피드에 한 3, 4명 정도가 축하드린다고 댓글이 달려가지고 처음에는 난 그냥 참여한다고 인증을 올린 건데 왜 여기에 축하한다고 댓글을 다는 거지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댓글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이상한데 해서 오늘의 집 어플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제 이름이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휴대폰 들고 가만히 얼어 있었어요. 당첨됐다고 막 스크린샷을 찍어갖고 보냈는데 그걸 보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우리도 이런 로또가 당첨이 되는구나.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할당량을 이렇게 조금씩 분배를 해줬거든요. 조금씩 금액을 정해주고 그 선에서 고르면은 사주겠다 이렇게 금액을 하고 나머지 저희 필요한 거 결혼할 때 못 샀던 가전들 이런 것들 좀 사고 아기도 있고 하니까 중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집을 통해서 중문 시공을 해서 설치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 혜솔이가 복덩인가 보다. 혜솔이를 낳고 이런 일이 이렇게 당첨도 되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정엄마가 정말 그렇게 뭐 혜솔이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혜솔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건 어떻겠냐 제의를 해줘가지고 저희도 듣고 좋을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기부를 하게 됐어요. 어린이 뭐 보육시설 같은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갖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런 기회가 생겨갖고 기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물품을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. 조수석이랑 뒷자리까지 꽉 찰 정도로 물품을 실어서 가서 계속 이렇게 내리는데 막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해 하시고 이러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.
살면서 기부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뭔가 공짜로 기부를 한 느낌? 아기 이름으로 기부를 하다 보니까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집이 너무 막 이렇게 곰팡이도 있고 집에 들어오면 청소해야 될 것만 보이고 정리해야 될 것만 보이고 근데 아무리 정리를 해도 개선이 되거나 나아지지 않는 그런 집이어가지고 집에 있는 게 좀 저는 되게 우울하고 되게 무기력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저한테 집은 쉬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와가지고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는 곳? 제가 또 일을 해야 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. 이 집이 아무래도 반지하고 신발장이 따로 없이 그러니까 문 현관이랑 밖의 공간이랑 약간 이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 집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벌레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. 자는데 벌레 때문에 깬 적도 되게 많았고 제가 저를 벌레로부터 보호하고자 그렇게 모기장을 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나만의 공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만의 공간으로 삼자 1년 365일을 그러고 지냈습니다. 아빠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사 가는 집이나 아니면 뭐 가구를 새로 샀다거나 하는 집에서 내다 놓은 버려진 가구들을 어디서 그걸 되게 잘 보고 오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거를 집에 들고 왔던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때 있었던 장롱도 그랬고 집이 바뀐 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이렇게 다 정리되고 공간 활용도 되고 나니까 집이 이렇게 넓었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일날엔 잠이 조금 안 왔어요. 나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다. 그래서 밖에 나가야 뭔가 에너지를 얻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집이 바뀌고 나서 알았어요. 제가 되게 집을 엄청 좋아하고 저는 오늘의 집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집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가질 수 있게 해준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집이 없어요. 여기가 그냥 반만 있었어요. 그래서 저거를 이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살면서 겨울엔 너무 추워요. 또 여름엔 뜨겁고 뭐 에어컨 이거 조그만한 거 뭐 달아놨지만은 그거 뭐 소용없어. 그래서 이제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겨울엔 뭐 30만 원씩 그리 나오고 혼자 있어도 그러니 그 참 어려웠죠. 헤비타트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집을 보수해주는, 수리해주는 거를 주로 했는데 나는 그 수리하고 보수할 집조차도 없어요. 농막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새로 하나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짓는 과정에 오늘의 집에서 또 이러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도와주는 그런 기회가 있다. 그래서 나는 돈 하나 안 들이고 이런 좋은 집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. 뭐 말할 수 없죠. 무슨 호텔에서 자는 그런 느낌이었죠.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호텔도 이런 호텔이 없지.
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고 내가 또 글씨를 좀 써요. 그래서 붓글씨도 이제 연습하고 공부를 또 할 수 있어서 좋아요.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. 치료받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걸 집을 짓고 여기 와서 3월 달에 여기 와서 한 달 이상 같이 있었어요. 딸이 와서 이제 전부 간호해주고 여기서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는 많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 암이라는 게 쉽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. 여기 오면 아픈 게 덜하대요. 좋아질 것으로 내가 믿고 있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저거 죽으면 참 안 되잖아요. 살려야 되겠다.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. 그죠? 참 어렵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이 이렇게 집을 짓고 내 집도 없이 평 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을 줘가지고 오늘같이 꿀 많이 떠먹은 처음이야. 그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기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. 오늘의 집에서 올해의 집 투표를 통해서 모금 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모아진 금액을 주거 환경 쪽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겨울철에 이제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아동 환경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주거 환경 개선 두 가지 주제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의 집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가정도 6가정이 사는데 외풍이 그냥 들어오는 곳이었어요. 겨울철에 정말 춥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 좁은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건들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형제가 4명이었는데 자기 방과 자기 공간 이런 게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었었대요. 그래서 거기서 핸드폰을 보고 근데 저도 이제 자형제로 자라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. 침대에서 자보고 싶다는 게 로망이라는 그 아이들의 꿈을 좀 이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친구가 매주 상담을 받으러 와요, 저희 센터에.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모자도 푹 둘러쓰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막 억지로 말 걸고 이랬는데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오늘의 집에서 아동 주거 환경 개선 이런 사업이 좀 들어가고 나면서 아이가 되게 밝아졌어요. 그래서 모자도 안 쓰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참 자신감이 많아졌다, 정말 밝아졌다라는 걸 느꼈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가정들은 주거 환경이 조금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. 얘기를 지금 또 하면서 또 저도 울컥울컥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마침 그 사업이 본부에서 내려온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났을까.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굿네이버스 입장에서는 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돕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하. 강진의 부시란 노래에 그 가사가 뭐냐 하면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. 그 소리 어찌 다 말할까. 이리 오게 고생하네. 70년 세월 그까지 무슨 배수요. 함께 산 건 5,000년인데
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.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처럼 나가세 야무게 친구여 무슨 하나 줄 수 있겠나 무슨 하나